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불과 8년 전에는 기업의 대표라는 언어를 쓰지는 않았고요. 그냥 활동가라는 언어를 썼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는 저도 이제 직업을 경력 단절이라는 언어를 저도 들으면서 이런 교육기관과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들어보는 첫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교육을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또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은 디자인 쪽이었는데 회사가 명동에 있었어요. 집은 또 인천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다니는 게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시부모님이 자기네 집 앞에 가까이 살으라고 하면서 저희를 동인천 쪽에 집을 구해주신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시청 쪽에 살았는데 시청에서 이제 명동 가는 거랑 이 동인천에서 명동 가는 거는 정말 또 달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이를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한 채로 이제 명동을 회사를 다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는 너가 일도 잘하고 너랑 함께 하고 싶으니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그래서 8개월까지, 아이를 낳는 8개월까지 이제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9개월째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쉬면서 그게 아이를 낳고 계속 쉬게 됐던 케이스예요. 아이를 맡기면서까지 일을 해야 될까가 이제 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사랑이 막 싹 텄던 거죠. 내 세계에 내 첫 아이를 이걸 어떻게 맡기지? 이 피덩이를. 그러면서 그냥 저도 일을 자연스럽게, 사장님 저 좀 이따 나갈게요, 좀 이따 나갈게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일을 그만뒀네가 아니고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막 엎치락 뒤치락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기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 경험을 쌓은 건지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잊어버렸다기보다 그 삶도 쌓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근데 그거는 추후 제가 저를 위로하는 언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래서 이쪽 그라운드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일자리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이라는 80시간짜리 스타트를 끊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때 물론 가족들도 한번 가서 들어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한번 가볼까 했다가 이제 제가 이 정도면 큰아이도 컸고 둘째도 이제 어린이집을 갈 수 있을 정도니 맡기고 다녀도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전쟁통이었죠. 교육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이제 다시 제 스스로가 개척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내 대표 김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런 키워드입니다. 카드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를 또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로 저를 발견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나도 나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발견하니까 내가 좀 발견되네 하고 제가 제 키워드를 찾았던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찾아가니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키워드로 발견하고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소통도 되게 원활하게 되면서 이게 작은 단어의 힘이 엄청 크구나. 같은 도전이라는 언어를 쓰지만 지금 제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세요 하면 100명이 다 다르겠죠. 같은 키워드에 다 다른 스토리가 담기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일이.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를 반드시 청소년 아이들한테 전달하러 다녀야겠다 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야겠다 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도전까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리더십과 사회적 네트워킹 확장의 중요성입니다. 리더십 할 땐 저는 그 언어가 너무 사실은 싫었어요. 리더십이라는 언어가 막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막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언어? 그렇게 키워졌던 세대였던 거예요. 저희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방식은 제가 살았을 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또 아니면 선생님들이 장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의 언어를 잘 듣고 그런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똑똑하니까 쟤를 따라서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했었던 언어에서 지금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할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같이 갈 마음이 향후 10년이건 20년이건 한번 해볼 법한 사람 아닌가? 할 때 저는 그런 리더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어른들을 저보다 어른을 만나고 싶잖아요, 사실은. 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을까?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없을까? 그럼 그 리더의 발자취를 찾아서 다녔다가 보니 생각보다 그런 리더의 발자취를 가지신 분들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 리더십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네트워킹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아주 묵직한 주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묵직한 주제를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 오늘 정말 왜 만났는지 혹시 리더십, 네트워킹 이 언어로, 키워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리더십. 저도 어찌 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 쪽을 얘기하면서 네트워킹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언어를 쓴 지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언어를 쓰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양한 법인체의 모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느라는 대표들이 거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만나보면 사회적 기업의 무슨 대표입니다 하는데 벌써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밸류 영역도 크고 이 돈 벌어서 나 뭐를 좀 더 확장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겠어요가 아니고 이 돈을 벌어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뭘 하고 싶어요 하고 목적과 의미가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을 입으려면 내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첫 리더십의 언어였어요. 나는 사회적 기업의 옷을 입을 거야.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한 게 저의 첫 리더십이에요. 이게 봐보세요. 친구한테 나는 그 옷을 입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니? 하고 한 동료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신감 있는 언어를 쓰기까지도 어려웠어요. 이게 나랑 누가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리더는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과정 안에서 리더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라 한 사람의 이제 동료를 찾은 거죠.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는 5분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동료가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뭐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은 아니지만 함께 가는, 거느린다는 언어가 아닌 함께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향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 2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 꽃가게 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그 로드맵이 20년 동안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끼리도 같이. 그래서 새로운 또 직원이 들어오면 우리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나누죠. 이게 네트워킹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한 언어를 썼고 함께 하지 않을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또 그 3사람이 되는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사회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여성과 소셜 미션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소셜 미션. 여성의 소셜 미션은 뭘까요? 여성이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미션을 달성하느냐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엄마로서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또 내 부모로서 딸의 위치가 있다. 다양한 위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나라는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위치는 과연 어딘가? 이게 이제 소셜 미션이었어요, 저한테. 내 위치는 세상 속에서 뭐라고 불려지길 바라는가? 저는 청소년들한테 가면 나는 사회적 기업 김은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저의 소셜 미션이었어요. 아까 사회적 기업가의 옷을 입을 거야 했는데 이젠 사회적 기업가의 옷을 입고 사회적 기업가야 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리더십이 자신의 언어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 키워드를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걸 고른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골라봤어요. 잘하는 걸 고르니 계속 디자인 쪽에 머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일. 그러다 보면 머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 디자인 영역도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가 있지 하고 목록을 정해서 봤더니, 제가 디자인실에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님들하고 제가 텍스타일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얘는 어디에 찍어주시고 이거 설명을 하는 그쪽을 또 교육을 맡았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할 때 그분들이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그랬어요. 디자인실에서 김은영만 내려오라 그래. 이런 언어들을 들어서 저희 회장님도 너를 찾더라. 너가 가서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면 잘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 소통 능력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전달하는 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일 쪽은 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교육을 들으면서 그 80시간 교육 중에 심리 교육도 있었고요. 그 교육을 받으면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교육 강사 파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은 뭐지? 나도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어때요? 내가 배워놓으면 내 자녀한테도 활용할 수 있겠다의 첫 스타트였고요. 학교로 찾아가서 그 언어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언어를 그대로 이제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이제 두 번째로 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저의 소셜 미션의 세상과 맞닿았던 첫 번째 두 번째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하고 계속 만나게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나는 계속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또 나를 알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저를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제가 소셜 미션 안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키워드를 전달하는 일인데 이걸 키워드를 제가 한 개 반에 가서 저 혼자 전달했을 땐 한 개 교실에 가서 30명의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 개 교실의 아이들은 리더십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교회에 있는 반장, 부반장, 각 반별로 1학년의 반장, 부반장, 2학년의 반장, 부반장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한 거였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나하고 만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각자 교실로 갔을 때 과연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전달할 것인가. 어렵겠구나. 이 친구들은 이쪽에서 즐거운 세상을 봤는데 내 친구들은 들어가는 그 교실의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른다면 연결고리가 없을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더 단절을 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와 함께 달릴 수 있는 한 분을 더 찾자, 두 분을 더 찾자. 그래서 저는 전교생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걸 두 분이, 세 분이, 네 분이 그러다 보니 1학년에 10반까지 있는 반까지 하게 되고 어느 순간 3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라는 그라운드 연결도 됐지만 세상의 청소년들과 함께 또 만나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 나 혼자 이 반을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만나고 싶다였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내가 내 돈을 벌어서 한 개 반에서 돈을 번다. 두 개 반에서 번다. 세 개 반에서 번다. 10개 반에서 번다. 한 개 반에서 버는 게 더 많이 벌까요? 10개 반에서 버는 게 더 많이 벌까요? 그죠? 동시간대 10개 반이겠죠? 근데 제 생각이 앞뒤가 조금 다르게만 설명하면 나 한 개 반 가서 버니까 이만큼 벌었는데 10개 반 가서 벌 때 이만큼 벌 수 있어. 나 10개 반 할 거야. 와, 내가 혼자 해서 30명의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나눠주는 것과 2개 반, 3개 반, 그래서 10개 반의 아이들 300명한테 키워드를 나눠주는 건 정말 다른 거다. 300명의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나눠주고 싶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소셜 미션이었던 것 같고 그 소셜 미션을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를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드디어 육성 사업단이 뜬 거예요. 원래는 서울은 2011년부터 진행을 해서 7기까지 나왔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은 그 육성 사업단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는 그걸 계속 기다리면서 인천에서 언제 뽑지? 인천에서 언제 뽑지? 그럼 인천으로 꼭 갈 텐데. 근데 제가 왜 인천을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저도 제 지역이 좋죠. 그리고 제 자녀를 키우는 내 에리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을 하고도 명동까지 가면서 2-3시간, 4시간을 아침 저녁까지 하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말 지옥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지역에서 내 지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장의 키워드를 아이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어요로 심사위원단들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세상과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첫 번째 사회가치 기회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한 것도 있지만 기회를 키워드로 발견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저 옷을 입을 거니 친구한테 함께 해줄래? 하고 얘기도 해놨고 그걸 기다리는 순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막 막역하게 달린 것보다는 좀 계획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계획형 인간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또 벌어졌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도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얘기하잖아.
공부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부모 입장에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각자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14년을 기다리셔서 새로운 또 세상을 열 그 창업의 길, 그죠? 선생님만의 분명한 도전의 길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 타이밍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거든요. 정말 다 오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하셨던 분들은 시간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훨씬 빠르게 도약하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 리더십 중에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리더십도 있지만 여성의 위치에서 저는 리더십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색하는 것도 리더십의 하나의 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남자분들도 제 직업, 자기 직업을 막 그래 나 이거 싫으니까 당장 그만뒀다가 내가 이거 한번 바꿀게 한 3달만 시간 줘 할 때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삶과 연계가 돼 있고 연관이 돼 있어서 함부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직업 로드맵이에요. 근데 특히 여성은 어떻죠? 내가 이거 해도 될까로 시작했는데 투자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업까지 간다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걸 이제 감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한번 줄여보는 일도 내가 요걸, 그리고 저는 국가 창업을 활용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큰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자원을 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단에 2018년도에 제가 8기, 인천에서 8기지만 전국에서는 8기지만 인천에서는 1기로 이제 제가 들어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선배 기업가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선배 기업가가 됐죠. 지금 2022년이라 이제 몇 기죠? 8, 9, 10, 11, 네. 청소년들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올해는 몇 기일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밝으시면서 5기입니다, 5기 그래요. 그죠? 5기의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한번 여성으로서 한번 이 옷도 입어볼 법한 옷이다 하고 추천을 드리는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사회가치 발견의 첫 번째. 저는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는 거, 사회적 기업가가 하는 강연에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 삶 속에서 다양한 기회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도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리더십을 또 배우실 수 있는, 다양성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저를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계획성이 있는 나,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는 추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하고 달리지는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바로 앞선 키워드를 잡으면서 달리니,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 키워드를 버리고 또 잡고 버리고, 그 버린다는 의미도 아시죠? 집안에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어떻죠? 버리러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한가득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한가득이잖아요. 근데 내가 버리고 오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홀가분함을 키워드로 채웠다가 버려보는 것도 습관화 시켜봤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고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 과정 안에서 선택하고 잘 버리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버릴 때 어땠을까요?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나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 키워드가 드디어 이제 자신감이라는 언어로 나오는데, 도전 기회, 이제 자신감이라는 언어로 왔을 때는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성공 다큐라는 데서 방송 MBN 새벽에 합니다. 낮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성공 다큐에서 나 찍으러 나온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막 찾아봤더니 야 새벽 5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거 누가 보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찍는 게 어디야 엄마 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저를 이제 내보였던 첫 채널이었고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영상을 찍는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를 정리해야 된대요. 2-3시간씩 영상을 쫓아다니시는데 어떻게 챕터를 찍고 저의 스토리를 발현해야 되고 또 회사 속에서 저를 쫓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정리하는 시간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나 잘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불안하면서 이거 맞나? 이거 버리는 게 맞나? 막 이러면서 했던 순간에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는 저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불과 한 2달 전에는 인천시에서 크게 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를 알리는. 그래서 토크 콘서트의 첫 패널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 아, 나 이런 거 꿈꾸는데. 꿈에 그린 건 아이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나의 모습과 저희 팀원들하고 20년을 어떻게 가는 과정, 그런 건 꿈에 그리지만 마이크를 잡고 또 지금 이거를 찍는 것도 상상을 잘 이런 쪽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이거를 찍으면서의 그 부담감을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아, 내가 이랬구나 했지만 다시 그 감정을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고, 저는 안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제가 제 영상으로 남아서 제가 다시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수를 했을 때 만회하고 싶은데 그 실수가 기록으로 남으면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이불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난 이불킥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거조차도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일주일 후에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거절은 바로 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는데 그럼 일주일의 시간만 주세요 했는데 그 일주일 후에 제가 나의 발견이란 언어로 혹시 또 저와 같은 그때 제가 33살 때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데 문을 들들여서 그 공부를 한번 다시 해볼까? 세상은 뭐가 있을까 궁금했던 제 나이 때 어느 분이 오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처럼 그 33살에서 그때의 나를 또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고 다시 세상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이제 이걸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찍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발견된 거 느끼시나요? 자신감은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있다고 다 하고 싶진 않잖아요. 인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행동으로 다 옮기진 않잖아요. 나 나중에 저기 놀러 가야지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뒤로 계속 밀리다가 미루다가 만 것도 많으시죠. 제가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어쨌든 학교 내는 아이들이 청소년과 진로 이쪽을 연결하는 언어를 좀 쓰고 진로 콘텐츠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한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계획과 미룬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계획은 기억이에요. 스타트할 수 있어요. 근데 미룬 계획은 미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기억하고 미음은 겨우 몇 단계 차일까요? 여전히 5손가락에 들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매번 모든 걸 다 잡고 자신감 가득 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캐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작은 리더십의 이야기 중에 저는 캐파를 언제나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나이도 33살에 시작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50이 됐거든요. 근데 50으로 안 보이시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놀래요. 우리 엄마 나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많이 가는데 저도 딸이 지금 고2거든요. 맞아. 엄마 소띠. 막 이러면서 손들으면 다 소띠도 이제 얘기도 들고 하는데 제가 아까 33살에 교육을 듣고 43세 사회 2018년이 되기 그 직전 43세 내가 이제 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육을 들으면서 계속 뭐 책도 읽고 막 하다가 43세 첫 다시 양재라는 교육기관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양재까지 다시 가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서울로 회사를 계속 다녀서 그런지 서울이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언어들로 한번 가서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들 찾다 보니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다녔고 43세 시작을 해서 제가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가가 됐고 지금 5년 이제 사회적 기업 내 창업을 한 지 법인을 만든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기업이죠. 네, 5년 차입니다. 겨우 5년 차. 근데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작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좀 작지만 꾸준히 길게 그런 거 있죠. 나 얇고 길게 살 거야. 근데 우리 회사에 롱텀 라이프 골이라는 우리의 슬로건이 있어요. 회사 자체 슬로건이고요. 롱텀 라이프 골입니다. 정말 친구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학교에 가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제 발폭을 길게, 키는 작지만 길게 해서 롱텀 라이프 골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점을 찍는 선들이 연결되는 그 점이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50인데 누가 들으시면 뭐 일을 55세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60세까지 할 수 있다면 10년이고요. 65세까지 하면 15년이에요. 15년 후에 저를 직원들은 기대를 하죠. 왜? 우리 20년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70세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그 정도 상상 정도는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도 회사에 있지 않고 제 아까 친구한테 말씀드렸다 그랬죠. 나 그 옷을 입을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 하는 그 친구. 그 친구랑 함께 이태리에서 피자를 먹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언어는 썼어요.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살아서 저하고 편지로 소통하던 친구였어요. 어찌 보면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냈던 과정이 많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딱 20살에 나는 세상이 궁금해 하면서 그냥 이태리로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고 나랑 다 다른 그 멋진 모습이 다른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돌고 돌아서 여러 세상을 구경하고 와서 딱 이러더라고요. 역시 집이 최고야. 네, 이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갈 거야. 한국으로 다시 갈 거야. 너 너무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한국으로 갈 거야 하는데 너무 기뻤죠. 그 친구가 다시 오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함께 제 진로 로드맵을 설계를 하기로 또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도 사회적 기업가였지만 그 옷을 입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나는 싫어했다면 아마 저는 좀 주춤했고 제 그냥 개인 활동, 개인 사업자로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해외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나 소셜 이 경제들이 많이 활성화됐던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그때만 해도 편지에 이런 언어가 있었어요. 야, 여기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눈다. 사장님도 그렇고 같이 성장해. 그러니까 일하는 보람이 있어 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돼도 회사가 잘 되는 거지 제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너무 싫었거든요. 막 이랬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되게 희한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쓰는 그 언어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소셜이라는 언어를 아주 친근하게 느꼈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사회적 경제라는 언어가 들어왔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 관심을 갖게 됐던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막 책을 읽다가 사회적 경제는 뭐지가 아니고요. 삶 속에서 전달했던 언어가 저한테 왔고 그 친구 덕분에 보였던 거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느 순간 이게 다 그런 얘기 아시죠? 진주 목걸이에 꿰어야 하나하나가 다 진주처럼 시간대별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33살에 내가 있었고 그 전에 내 친구랑 공유했던 시간이 있었고 친구가 줬던 언어, 단어, 키워드가 있었고 또 제가 발견한 언어들도 있었고 과정에 그 진주들이 모여서 저희 리더십에 하나하나의 축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발견했는데요. 그 세상의 발견이 바로 돈과 연결돼 있는 세상을 발견한 거죠. 법인이 된다는 건 뭐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개인이 벌을 수 있는 돈과 법인이 벌을 수 있는 돈은 정말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리드가 달랐고 그리고 제가 돈이라는 카드 뒤에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나올 텐데 돈은 세상에 아주 많단다. 매일 찍어내거든 하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데서 나온 대사예요. 제가 만든 키워드 카드는 이렇게 영화 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전이라는 근데 이 영화 다 제가 어려서 보고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이제 30살에나 20대나가 막 감동받았던 영화를 제가 키워드로 다 넣어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어때요? 내가 이 나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이때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네가 그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는 영화예요. 하나에. 그리고 도전이라는 이 카드는 바로 지금이야는 제가 쓴 거고 뒷면의 말은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기차에 올라타겠다고 결심하는 거지. 예요.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권유하거든요. 이 과정 안에 언어가 살아있어요. 진로를 찾는다는 건 다양한 언어랑 다양한 주제의 영화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요즘에 매체 교육이 되게 강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을 봐도 그래 인권과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녹여져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도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도 그 아이에 맞춰서
아, 이 키워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좀 싸워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우정 카드를 주면서 이제 스폰지밥이 쓴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찮은 걸 줄 순 없잖아 라는 그 언어를 쓰는 친구 간의 우정의 스폰지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소통이 되도록 또 얘기하듯이 여러 키워드가 저는 전달하면서 그게 저의 법인의 돈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돈. 네. 그러니까 한 개 반을 만나서의 돈, 10개 반을 만나서의 돈. 근데 이 10개 반을 만난 학교가 다음 학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전교생 프로젝트 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전교생을 해서 그 키워드를 한 장씩 모두 갖고 있는데 그 키워드 가진 친구들끼리 점심시간이든 뭐하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학교의 작은 문화를 좀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또 다른 학교로 전공까지 했는데 동료로서 전화하는 거. 우리 학교 이런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 너네 학교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추천을 통해서 성장한 케이스예요. 제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선생님을 붙잡고 저희가 애들이 가지면요 너무 좋고 이렇게 영업은 정말 민망해서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키워드 한 장씩 드렸고요. 선생님도 키워드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손에 이제 쥐어주고 오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면 그 다음날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가 또 2개가 되고 2개 학교에서 갑자기 이제 동시다발로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루 종일 한 10통화가 학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분한테 소개를 받으셨어요? 했더니 이제 교육청 쪽에서 장학관님한테 소개를 해서 장학관님이 이런 학교가 있으니 한번 진로 선생님들이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또 저희를 소개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운이라 그러죠. 저도 그러잖아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뭐가 터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막역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좀 안개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운 때도 같이 맞아주는 타이밍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돈이 벌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사회적 기업가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고 이제 사회적 기업까지 인증을 받은 게 겨우 올 4월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거와 기업가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너 창업할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할 마음이 있네. 선정해줄게 해서 국가가 선정을 해줬던 건 2018년도에 제가 선정돼서 받은 돈은 3천만 원. 네, 진짜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런 거. 네, 종잣돈이 됐어요. 3천만 원으로 제가 첫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따 끝나고 또 피드백 주신 분한테 제가 노트도 선물해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노트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키워드로 처음에 만들었다면 이걸 그대로 노트로. 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뽑아간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도전, 용기, 끈기, 자신감, 열정, 기회. 딱 이 6가지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 계속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유독 뽑는 카드가 있어요. 물론 가족 정말 많습니다. 가족도 정말 많은데 이제 가족은 첫 번째 단계에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저희가 버리는 과정인데 그때 살아남는 카드들을 보면 무조건 첫 번째 단계는 들어가 있다가 살아남는 카드가 그런 용기, 기회.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언어가 정말 많아요. 청소년 영역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기회를 잡고 싶어. 끈기가 있어야 되지,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냐고 스스로의 언어들을 많이 쓰는 거죠. 아, 똑같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뭐 사랑 매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용기는 매일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도 그렇죠. 끈기도 그렇고 매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들어와도 또 목마른 언어들, 그 언어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전달한 걸 사회 서비스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제가 벌어서 또 찍어서 왜냐면 학교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 교육 운영 안에서 저희의 퀄리티랑 저희의 콘텐츠를 녹여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도구들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라 어찌 보면은 사회적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 투자를 저희는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이 바로 가치 있는 돈이라는 언어로 연결돼 있죠.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하고 그거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인증제라고 해서 이 사람네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소셜 미션을 가는지 저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한 장을 전해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한 장의 힘이 그 아이한테 다음 길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키워드를 전달합니다가 저의 목적이고, 한 장이 아니고, 그죠? 10,000장, 20,000장에서 현재 이 카드를 받은 친구들은 1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위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에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또 네트워킹이 되고 막 연결을 해주고. 근데 제가 아까 2018년도에 인천 왔다 그랬죠. 정말 인천에 왔을 때 불모지죠. 사막. 나 어떻게 한 학교를 어떻게 틀어야 될지를 정말 고심하면서 계속 조금씩. 그래서 서울에서 부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천까지 왔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인천 갈 수 있어. 여기서도 조금 부평까지도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원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학교가. 아시죠? 서울 이렇게 부천, 수원 해갖고 인천으로 못 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인천에 있는 학교를 꼭 오고 싶다 했는데, 그날 이것도 운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운도 기다리는 사람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잡을 수 있는 사람 한 분이 저희 회사 문을 저희는 1층에 카페처럼 해놓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는 공간이라 추후 저희를 만나고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서 그 카페처럼 해놨거든요. 아이들이 왔을 때 좀 쉼이 있는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한 분이 막 문을 여시는데 저는 처음에 저도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으십니까? 한 줄 알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자꾸 저희 학교 내 간판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여기 무슨 진로 교육하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로라는 언어에 뭐지? 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여기 무슨 진로 교육하는 데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진로 교육하는 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컨텐츠로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저희를 뭘 여쭤보시려고 했더니 저는 미추홀 에고의 진로진학 교사 누구누구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시죠? 앉으세요. 막 거의, 저랑 친구랑,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가고 나서 이러더라고. 김은영 아까, 막 이러다가, 선생님 앉으세요. 이러는 느낌을 딱 말했을 때 저도 제 시츄에이션이 상상이 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앉으셨고, 더 놀라운 일. 이건 뭐예요? 어머, 이런 콘텐츠가 있어. 저희 이런 거 찾고 있었어요. 나 찾기, 또 세상 찾기, 또 창업 찾기. 제가 창업까지 하는 소셜 미션까지 있으니까 창업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미, 플랜미, 또 체인지미, 스타트미까지 이 과정에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더니 너무 이거 아이들한테 너무 단계별로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식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따가 다 같이 와도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다 같이요? 네, 오늘 진로진학 교사 모임이 바로 옆에 있는 카레집에서 있어요. 여기 오는 길에 이게 있어서 들렸던 거예요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레집을 가시려던 진로 선생님들이 그래서 식사가 끝나시고 저희 사무실에 미어 터지도록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책상은 어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시면서 또 막 처음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다가 연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인천시 진로진학 교사 고등학교 협의회에 연수를 해주세요. 24분이셨어요.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이제 연수를 하고 드디어 인천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미추홀 에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학교에 연송고, 연수고, 연수여고, 또 방문여고, 이러면서 고등학교, 또 중학교. 부평에 있는 학교는 지금 부평구청하고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아예 저희를 선정을 해서 학교로 내려주는, 이걸 위탁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가 저희 사회적 기업인데요. 저희 컨텐츠를 해주시면 이런 언어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사업을 한다는 건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왔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잡았죠. 선생님 앉으세요. 그냥 안 보냈다. 그 타이밍도 되게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벌다 보니 학교는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바라서 인천의 학교 다 거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초등보다는 중고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 강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하고 하는 프로젝트도 연계를 해서 청년들을 찾기 시작했고 학교 내 강사진 분들 중에
여성,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네. 강의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 개발했기 때문에 추후 학교 내 강사 과정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셔서 저희가 1년에 딱 2번 합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만 연수를 해서 과정을 배우시고 그 해에 같이 또 보조 강사 나가시면서 성장하시다가 이제 본인 반을 맡으시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강사님들이 그라운드를 또 만들어 드리는데 이제 청년 강사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 중에 그룹홈 아이들을 만난대요. 저는 그룹홈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랬어요. 뭐 그룹 모여갖고 과외하는 데인가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요. 그 자립 청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자립 청년이요?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가족과 살 수 없어서 이제 단절된 거지. 가족의 위험함과 또 폭력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아이가 보호의 대상이 돼서 예전에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고아원 뭐 이런 느낌의 언어를 썼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집처럼 생긴 그 그룹홈이라고 하는 언어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 6명 아니면 여학생들 6명 그 같은 성별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인천에도 지금 6개 정도 있고 광명에도 5개 정도. 그래서 전국구로 하면 한 6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 청년들이 저희 찾아와서 저희 컨텐츠를 배우고 나서 그룹홈의 아이들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에 가서 나눔을 하는 거는 원래 내가 하던 그라운드 소셜 섹터. 근데 이제 이 문이 열린 거죠. 상상치도 못했었던 근데 이 아이들은 다 공교육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교육을 다니고 만났는데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존재를 몰랐었구나. 그렇다면 난 공교육, 학교 내에는 학교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지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그룹홈을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걸로 예산을 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키워드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야. 이제 공교육은 잘 돌아가고 우리 팀원들과 우리 강사님들이 한 7, 80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교생 프로젝트라도 두 개 학교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요. 원활하게.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는 어느 정도 됐으니 이쪽 섹터를 난 키우고 싶어. 이건 저의 리더십일까요? 아닐까요? 리더십 중에 하나겠죠. 저의 선택이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우리는 그룹홈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나보고 싶어. 근데 우연찮게 우리를 찾아온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은 다 공교육의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근데 잠깐 부모랑 떨어진 아이들, 또 어려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아이들, 또 원가정으로 복귀를 꿈꾸는 아이들, 상처를 가득 안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밝은 아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어땠을까? 20년 로드맵에 대표님의 언어가 들어왔나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대표님이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 로드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럼 나도 해볼게. 이분들하고 함께.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예산들을 따는 거에 아주 그냥 절실하게 언어를 써서 워딩을 썼죠. 이 나눔은 남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너의 미래를 바꾸려고 해. 도라에몽 대사예요. 그죠? 미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도라에몽의 나누어줄 건 무궁무진해라는 그 언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쿵쿵 떴어요. 근데 그냥 나눔하면 내가 가진 거 그냥 거기서 잘라서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만 생각하고 돈 후원하거나 그죠? 뭐 이런 카드 더 찍어서 애들 주거나 이제 이런 걸 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그 그룹홈 안으로 지원 사격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제가 가진 강점과 제가 가진 여태까지의 실력으로 이게 제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선택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또 보인 거죠. 아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언어로 제가 세상 네트워크랑 계속 발견되고 있으면서 저의 스토리보드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현재는 그 찾아온 청년들이 또 저하고 함께 그룹홈을 지원하고 육성 사업에 예산을 쓰고 공모전에 나가는 걸 막 배우는 거. 그리고 저는 진로 영역에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강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또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분들하고 함께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로드맵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걸 멘토링이라고 하죠. 그죠? 이분이 요 단계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디자인을 좀 했었잖아요. 디자인 로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회사의 컬러와 브랜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학교 내 컬러는 무슨 색일까요?
거기 블루?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계속 보고 여쭤본 분의 색깔 옷을 입으셔서 제가 사실 그쪽으로 눈이 갔었어요. 초록 그린색입니다. 네, 건강한 교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풀무원 그런 거 보면 건강한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한 교육이라는 키워딩을 넣고 싶어서 학교 내에 마크는 그 깃발 마크, 그 깃발이 있어요. 저희 로고에는 깃발이 있는데 초록색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도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학교에 다 갖다 꽂을 거야. 그냥 모든 학교에 깃발을 꽂는 게 저희 목적.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뭐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키워드라는 언어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한테 포스트잇이 한 장이 왔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써주신 분이에요. 이따 저도 좀 써주시면 저는 이거 다 모으고 있거든요. 추후 제가 건물을 하나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어디에 이 포스트잇을 넣을 거냐? 무조건 한 벽에 모든 포스트잇을 다 넣어서 제가 여태까지 걸어와서 만나신 분들의 그 언어와 글과 글씨체를 그대로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에 도전이란 걸 오랜만에 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한 사례를 들으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데 여기서 도전, 성공, 시간이란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저는 그분하고 강의하면서도 키워드로 말하는 걸 했고요. 이분하고도 도전이란 키워드 한 장만 선물로 드렸어요. 오늘도 무조건 가져왔고 선생님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언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저는? 내 언어가 전달됐다. 전달돼서 이분도 키워드로 언어를 쓰고 있구나.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이거예요. 키워드로 세상을 발견하는 거. 그걸 돕는 거. 그러면서 저의 네트워킹을 연결시키는 거. 아까 말한 그룹홈의 아이들한테도 그 키워드를 발견해서 그 다음 발걸음을 저처럼 찾아내기를 계속 발견하기를 해요. 사실은 나 찾기가 열풍이거든요. 근데 나 찾기 계속 해도 내가 찾아지던가요? 저는 제가 그 수업을 나를 발견하는 수업도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미숙한 저도 계속 발견하고 불편한 저도 계속 만나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저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칭찬도 하는 나도 만나고 계속 그 만나는 과정인데 어때요? 그 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중요한 건 나를 발견할 에너지가 있는가.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 세상으로 연결할게 나를 발견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걸 키워드로 잡아내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제가 이제 삼성에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뽑을까 너희들은 하고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뽑은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그룹홈의 아이들은 100% 네, 맞아요. 가족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다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핍에 자기가 지금 할 수 없는, 그죠? 할 수 없는, 우리도 그렇잖아.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새로운 가족도 꿈꾸고 있어요. 왜냐면 새롭게 위탁가정으로 가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 상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매칭을 시켜서 또 그렇게 가는 다른 가족,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이 그룹홈의 친구들한테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함께하는 사람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는 한 반 들어갈 사람, 10반 들어갈 사람 찾았다면 이제 한 개 개소 들어갈, 그죠? 지금 현재는 제가 5센터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 그룹홈에 5센터랑 하는데 5센터가 10센터가 되고 10센터가 100개가 돼서 660개 개소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교를 거의 뭐 한 4,000개 정도 찾아간 것 같으니 어떤 느낌이냐면 660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수치화가 되고 이게 패턴이 생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두도 안 내고 무서웠던 일이 이제는 경험을 쌓아서 그 리더로서 가야 할 길의 선택 지점이 조금은 덜 두려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철판이 됐다. 할 수 있다고 느낀다. 예전보다는 그 철판적인 이런 언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거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딱 쓰는 거죠. 이제 뭐 어쨌든 뭐 그 아이언맨이 쓰는 것처럼 저도 쓰는 거예요. 썼다가 뺐다가 하긴 하지만 뭐 집에 가서 이불킥도 하고 계속 하지만 제가 또 저한테 여러분들하고 거의 마무리라 한 3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좀 하는 편이어서 너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마음속 질문이었는데 제가 키워드로 수업을 하다 보니 궁금해진 거예요. 그럼 어떤 도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시 묻잖아요. 그죠? 이 카드 때문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은 김은영이니까 기억 질문 내가 하나 만들어서 애들한테 전달해야지 예쁘게 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이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나는 이런 공간을 좋아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내 책상이야 하고 자랑을 해요. 따뜻하게 그리고 내가 매일 앉아서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야. 여러분은 그런 공간이 있나요? 에너지를. 그러면 에너지 받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카페도 있고 자기 혼자 그 방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은 어떤 공간 제일 좋아하실까요? 저도 이것도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어머니들은 어떤 공간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차 안. 나 혼자!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집안일이 보여. 뭔가 내가 나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차 안이라는 공간에 가면 이제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자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로직이 또 나왔어요. 남자분들은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또 어디라고 할까요? 우스개로 막 이러는데 정말 다 맞추세요. 남자분들 정확히 맞히면서도 놀라세요. 3글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연습을 했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우연찮게 그랬는데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거기서도 남자분들은 화장실이었어요. 온전히 혼자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더라. 화장실 들어가면 딱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는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든 그 공간이 나 혼자서 온전히 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간을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또 받기 시작했어요. 나도 기억으로 만들었다? 너의 이름이 만약에 이준혁이면 너는 이로 만들 거야? 지읒으로 만들 거야? 히읗으로 만들 거야? 뭐 기억을, 이름에 자음이 다 들어가니까 만들어봐 했더니 너무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서 카드로 출시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또 학교로 가서 뭐 프로그램화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선택했던 거에 나도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가져갔더니 더 큰 것들이 오는 거죠. 한 반 수업을 하면 30개씩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10개만 하면 300개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직이 거의 비슷비슷한 청소년 영역의 질문이 비슷해요. 아빠랑 대화 어떻게 해? 이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너가 가는 길이 맞는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그러면 친구들이 가끔 생각해 봤고 고쳐나갈 부분을 가끔 발견하곤 해. 이런 대답을 또 나눠줘요. 저도 정말 이거는 성찰적인 매일 배워요. 아이들한테 매일 배우고 그 배움의 에너지로 그 다음 컨텐츠를 또 기획하게 되고, 이게 제가 가져가는 질문으로 찾아가는 나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질문 또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 PT상의 질문들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또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 사진으로 뭐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어떤 일을 할 용기가 안 나면 어떻게 해? 하고 한 친구가 질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죠.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솔직함을 털어놓으면서 자존감을 높이곤 해. 맞습니까? 그죠?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잘 알아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조언도 해주고 불편한 언어를 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나를 위한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도 그런 소울메이트를 꼭 찾길 바래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좀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저의 삶의 리더십은 어찌 보면 제 친구랑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에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얘랑 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데를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의 리더십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사회적 네트워킹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스토리 또한 그렇게 해서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찍게 되었습니다. 2018년과 23년까지의 2018년은 키워드 한 장을 전하는 기업 학교내입니다로 시작했고 2019년은 공교육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가 됐고 2022년도에 드디어 사회적 기업이 됐고 그럼 저는 또 미래를 계획해야 되겠죠. 지금은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 중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앱 개발 중이고요. 이 키워드 전달하는 걸 앱으로 전달하려고 해요. 누구든 아침 루틴으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들어오셔서 내 키워드를 게임으로 발견해보고 버릴 거 버려보고 나머지 카드가 내 손에 들어오는 그 경험을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와 세상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킹, 사회화 네트워킹의 언어였다고 보시고요. 진짜 나를 키워주는 그 키워드로 세상 네트워킹을 만들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피드백을 줬네요. 거의 마지막 쯤이고 오늘 쌤이랑 한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의 나 꼭 기억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오늘의 내가 저는 아까 친구랑 함께 이 길을 또 걷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우정이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우정도 아이들끼리 같은 반에 수업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저희 반으로 달려왔어요. 쾅 열면서 너 뭐 골랐어? 하는데 걔가 우정이라는 사진을 같이 딱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찍었던 그 찰나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가 2018년 9월 달에 만났던 그 스토리고요. 저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변해야 하는 마음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아시죠? 가는 길에 변하지 않는 신념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계속 변해가야 되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가면서 우리 오늘 잘 만난 것 같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